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에코플라스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에코플라스틱은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유상증자가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있는데 그 물량이 대략 850만 주입니다. 850만 주면 기존에 있던 게 850만 주를 빼버리게 되면 대략 한 2500만 주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있는 상황에서 850만 주가 2790원에 이렇게 상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790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가로선 그어 놓은 자리에 2790원짜리 물량이 850만 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유상증자를 하는 날 있죠. 유상증자 상장되는 날 있죠. 이날 거래량을 보시면 13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만 주 상장되는 물량이 850만 주인데 13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유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이 물량을 팔지 않고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이런 표현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물량이 추가로 850만 주 생겼지만 사람들은 그 물량을 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물량을 팔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요. 자, 일단 이것은 여기에서는 좋은 징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 이 권리락입니다. 권리락. 자, 권리락이 뭐냐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전에 매집을 해야지만 자, 권리락이 떨어지기 전에 매집을 해야지만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근한이 생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권리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졌죠. 많은 거래량들이 생겼는데 이 거래량은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물량을 매집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를 받기 위해서,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 매집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유상증자를 받기 싫어가지고 가진 것을 팔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권리락 전에 물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있다라는 것은 매집했거나 팔았거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느 것인지 장담하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권리락 이후에 물량을 팔아버렸냐 안 팔아버렸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만약에 이것이 앞쪽에 있는 것이 물량을 받기 위해서 매집한 것인데, 이후에 팔지 않으면, 자, 거래량이 별로 없죠. 팔지 않으면 매집은 했을 때 물량은 안 팔았다. 이렇게 해석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권리락 전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집을 했고, 매집된 주식을 팔지 않았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있었지만, 상장되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긍정적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또 나쁘게 해석을 해보면, 권리락 전에 물량을 팔아버렸다. 지고 있는 것들을, 자, 밑에서 지고 있는 것을 위에다 팔아버렸다면, 위에다 팔아버리면은 뒤에는 뭐 팔 게 없으니까 안 팔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나쁜 게 됩니다. 나쁜 게 됩니다. 그렇다 치면은 이것은 권리락지나 물량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나올 물량이 없으니까 나빠요가 되는데, 그렇다 치면, 자, 후자로 가서 나쁜 거다 치면 유상증자된 물량을 새로 매집해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매집하고 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통째로 어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권리락 전에 팔아버린 것이라면 여기서는 유상증자된 물량들을 받아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앞쪽은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죠.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매집을 하고 지고 있던 것이라면 이것은 매물대는 강력합니다만 돌파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차트 베이스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상한가는 얘기인데 내일 올라가면 맞을 자리들이 지금 빵빵하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늘 상한가 얘기인데 올라가면 이렇게 두들겨 맞을 자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번 이상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래라고 물어보면 일단 올라온 다음에 매물대에다가 일단 패대기를 쳐놓고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마감 시간이 좀 빠른 편이죠. 10시 50분 정도 마감했으니까 올라오는 힘도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올라오는 힘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힘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올라가는 힘은 이때 올라가면 맞을 자리는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량을 조금 줄여주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공격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시가 높게 나와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두들겨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끌고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일단 시가가 높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시가가 높으면 두들겨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럼 장대봉이 떨어지면 그 여파가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차트 베이스가 현재 어떤 상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어린이 있는 집에서는 또 뭐 애기들하고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정의 달에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행복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